실버타운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할머니 3명을 울린 남자가 있습니다. 백발의 인기남 정춘식. 과연 바람둥이인가? 그런데 그가 할머니들에게 한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대는 아름답고 아직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로맨스의 끝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2024년 가을, 단풍잎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해피드림 실버타운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오전 8시 30분. 할머니들은 각자 방에서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아침 산책을 하거나 로비에서 아침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 9시 정각, 실버타운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의 회색 정장은 구김 하나 없이 다려져 있었고 검은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은발은 포마드로 정갈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또렷한 이목구비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마치 60년대 영화에서 나온 신사 같았어요. 저기, 혹시 정춘식 어르신이십니까?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지내게 된 정춘식입니다. 춘식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구수하면서도 품이 있는 말투였죠. 춘식이 현관문을 통과하자 로비에 있던 할머니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아침 체조를 하던 박영자 할머니는 움직임을 멈췄고 신문을 읽던 최순희 할머니는 안경 너머로 춘식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어머, 저분 누구세요? 새로 오신 분? 영자가 옆에 있던 김순덕 할머니에게 속삭였어요. 순덕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춘식을 관찰했죠. 간호사 김미영이 춘식을 맞으며 설명했어요. 어르신들, 오늘부터 저희 실버타운에서 지내실 정춘식 어르신이세요. 3층 314호에 머무르실 예정입니다. 춘식은 로비에 모인 할머니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춘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러더니 각 할머니에게 다가가 개별적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대,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열심히 운동하시는군요. 건강의 비결이 뭔지 궁금하네요. 영자에게 건넨 인사에 영자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대라는 호칭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순이에게는 그대의 안경테가 참 세련됐어요. 지적인 매력이 느껴지네요 라고 말했고 순이는 무의식적으로 안경을 만지며 수줍어했어요.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건 구석에서 의자에 혼자 앉아있던 이봉래 할머니였어요. 검은색 카디건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복래와 춘식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복래는 즉시 시선을 돌렸지만 춘식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복래를 바라봤어요. 저분은 춘식이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복래 할머니세요. 3년 전에 오셨는데 남편분을 잃고 많이 힘들어하세요. 다른 분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시죠?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춘식은 식당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여러 테이블 중 어디에 앉을지 고민하는 듯 했죠. 영자와 순이는 자신들의 테이블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춘식의 시선은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복래에게 머물렀어요. 춘식은 천천히 복래의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그대, 혹시 함께 식사해도 될까요? 혼자 먹기엔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요. 복래는 깜짝 놀라며 숟가락을 놓았어요. 저랑요? 네, 그대와요. 안 된다면 말씀하세요. 춘식의 목소리에는 강요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세요. 다른 테이블 할머니들은 이 광경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복례가 누군가와 같은 테이블에 앉는 걸 본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식사 내내 춘식은 복례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이곳 미역국이 참 깔끔하네요. 어머니 손맛이 느껴져요. 그대는 요리 좀 하세요? 복례는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좀 했어요. 그럼 언젠가 그대의 특별한 요리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걸 좋아해요. 춘식의 진심 어린 관심에 복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춘식이 물었어요. 3년 됐어요. 복례의 짧은 대답에도 춘식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이면 이곳의 터줏대감이시네요. 저 같은 신참에게 이것저것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특히 그대 같은 분이 알려주시면 더욱 든든할 것 같아요. 옆 테이블에서 이 대화를 듣던 순이가 영자에게 속삭였어요. 저 남자분 말하는 게 정말 다르지 않아요? 뭔가 품격이 있어. 영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복례 언니가 저렇게 대화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친 후 춘식은 복례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대 덕분에 첫 식사가 외롭지 않았어요. 내일도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요? 복례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벌써 수군거림이 시작됐죠. 복례 언니가 웃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봐요. 저 남자분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정춘식의 첫날이 저물어 갔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드라마의 막이 이제 막 오른 것이었어요. 춘식이 실버타운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이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8시면 춘식은 실버타운 정원에서 꽃을 따와 복도를 걸으며 할머니들에게 건넸어요. 그대, 오늘은 그대의 날입니다. 이 한마디와 함께 건네는 꽃 한 송이가 할머니들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어머, 나도 꽃 받을 수 있을까? 김순덕 할머니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중얼거렸어요. 실버타운에 온 지 5년째지만 이렇게 외모를 가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춘식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치솟았어요. 그의 하루 일과는 완벽했습니다. 아침엔 정원 산책을 하며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고 점심땐 매일 다른 할머니와 식사를 했어요. 오후엔 로비에서 옛날 가요를 불러주거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그때 명동에서 첫 데이트를 했는데 말이에요. 춘식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할머니들은 마치 소녀처럼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특히 춘식이 그 여자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 마치 지금의 그대처럼 말이에요라고 말할 때면 할머니들의 얼굴이 장밋빛으로 물들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춘식의 관심을 받으려는 할머니들 사이에 미묘한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박영자 할머니는 춘식이 좋아한다는 클래식 음악 CD를 사서 선물했고 최순희 할머니는 손수 뜬 목도리를 건넸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아예 미용실에 가서 파마까지 했죠. 아, 이거 큰일 났네. 간호사 김미영이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할머니들끼리 싸움 나게 생겼어요. 어제 순희 할머니랑 영자 할머니가 춘식 어르신 옆자리 때문에 실랑이 하는 거 봤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이복례에게서 나타났어요. 늘 검은색 옷만 입던 복례가 연한 분홍색 카디건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머리도 곱게 빗어 넘기고 심지어 연한 립스틱까지 발라서
할머니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복내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순이가 부러운 듯 물었어요. 복내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실제로 복내는 변하고 있었어요. 춘식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됐거든요. 춘식은 복내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대의 미소가 이 실버타운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할 때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복내는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춘식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목요일 오후 로비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옛날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이분이 제 첫사랑이었어요 라며 춘식이 꺼낸 흑백 사진 속 여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지금 어디 계세요? 영자가 물었어요. 춘식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50년 전에 할머니들은 모두 숙연해졌죠. 춘식의 슬픈 사연에 더욱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날 밤 복내는 일기장을 꺼내 적었어요. 이 나이에 설렐 줄 몰랐다. 춘식 씨와 함께 있으면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다. 그런 복내를 모르는 채 실버타운의 밤은 조용히 깊어갔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에 곧 균열이 생기게 될 거예요. 춘식이 실버타운에 온 지 2주가 지나면서 복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남편을 잃고 마음을 완전히 닫았던 복내가 서서히 웃음을 되찾기 시작한 거죠. 특히 춘식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복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그대, 오늘 정원에서 코스모스가 참 예쁘게 피었던데요. 함께 산책하시겠어요? 춘식이 점심 후 복내에게 제안했어요. 복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다른 할머니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춘식과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춘식은 복내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5살 때 처음 사랑에 빠졌어요. 그 여자와 남산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그때 입었던 하얀 원피스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춘식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분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복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춘식은 잠시 멈춰서서 먼 곳을 바라봤어요. 전쟁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분은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는데 그 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복내의 마음이 아팠어요. 춘식의 아픈 과거를 듣고 나니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복내의 위로에 춘식은 고개를 돌려 복내를 바라봤어요. 그대도 많이 힘드셨죠? 남편분을 잃으신 아픔이 얼마나 클지. 춘식의 따뜻한 말에 복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실버타운에 온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부터 복내와 춘식은 매일 저녁 정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춘식은 복내에게 옛날 가요를 불러줬고 복내는 춘식에게 자신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시를 외워 들려줬어요. 님의 침묵을 읊는 복내의 목소리에 춘식은 깊이 감동했죠. 그대의 목소리가 참 아름다워요. 마치 방송국 아나운서 같아요. 춘식의 칭찬에 복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대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춘식의 진심 어린 말에 복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죠. 그날 밤 복내는 일기장을 꺼내 정성스럽게 썼어요. 오늘 춘식 씨가 내게 아름답다고 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니. 복내의 손글씨는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례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춘식이 말한 대로 아직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았어요. 복례는 서랍에서 오래전에 사둔 진주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어요. 어머, 복례 언니 오늘 진주 목걸이까지 하셨네요? 영자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복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요. 점심시간 춘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복례 옆에 앉았어요. 그대, 오늘 목걸이가 참 잘 어울려요. 진주가 그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네요. 춘식의 세심한 관찰에 복례는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꺼내본 거예요. 복례의 대답에 춘식은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자주 해주세요. 그대가 아름다워 보이니까요. 그 순간 복례는 확신했어요. 자신이 춘식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춘식도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복례의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꺼져버린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복례는 알지 못했어요. 춘식이 실버타운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죠. 최순희 할머니의 화장대에서 립스틱 하나가 사라졌고, 김순덕 할머니는 자신의 브로치가 없어졌다고 투덜거렸어요. 요즘 뭔가 이상해요. 제 물건들이 자꾸 없어져요. 순이가 간호사실에서 하소연했어요. 간호사 김미영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나이 드시면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박영자 할머니의 금 귀걸이 한 쌍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개인 사물함에서 말이죠. 이건 정말 이상해요. 제가 분명히 사물함에 넣어뒀는데. 영자는 당황해하며 사방을 뒤져봤지만 귀걸이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 귀걸이는 돌아가신 남편이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준 소중한 물건이었거든요. 소문은 삽시간에 실버타운 전체로 퍼졌어요. 누군가가 우리 물건을 훔쳐가고 있다는 말이 할머니들 사이에서 떠돌기 시작했죠. 의심의 눈초리가 이곳저곳으로 향했고 평온했던 실버타운의 분위기는 삭막해졌어요. 그런 와중에 복례는 춘식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아끼던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춘식에게 몰래 전해주려고 했거든요. 이런 걸 남자분이 가져서 뭐 하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복례에겐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춘식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복례가 저녁 산책 시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원 벤치에 앉아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춘식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제가 정말 소중히 여기던 귀걸이에요. 춘식 씨께 드리고 싶어서요. 복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남자분이 귀걸이를 가져봤자 소용없겠지만 제 마음만 받아주세요. 춘식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대의 소중한 물건을 제가 받아도 될까요? 네, 꼭 받아주세요. 제가 춘식 씨를. 복례는 차마 좋아한다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춘식은 복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대. 정말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행복에 겨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춘식이 자신의 선물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복례의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내려가던 복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김순덕 할머니가 자신이 춘식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복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어요.
분명히 며칠 전에 춘식에게 준 귀걸이가 다른 할머니 귀에 걸려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순떡 언니, 그 귀걸이 어디서 구하셨어요? 복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덕은 귀걸이를 만지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예쁘죠? 누군가가 선물해줬어요. 너무 고마워서 매일 하고 다니고 있어요. 누가요? 복례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순덕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복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춘식이 자신에게서 받은 귀걸이를 다른 할머니에게 준 거라는 것을. 복례의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전한 마음이 이렇게 가볍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니. 복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날 저녁 춘식이 평소처럼 산책을 하자고 했지만 복례는 거절했어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춘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복례는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복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썼어요. 내가 바보였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라니. 하지만 복례는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복례는 사흘 동안 춘식을 피했어요. 식사 시간에도 일부러 다른 자리에 앉았고 춘식이 말을 걸어와도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죠. 춘식은 복례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대,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춘식이 복도에서 복례를 붙잡고 물었어요. 복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서요. 하지만 복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진심을 우롱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복례는 용기를 내어 춘식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목요일 저녁 복례는 춘식에게 정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춘식은 기뻐하며 나왔지만 복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금방 눈치챘죠. 춘식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드린 귀걸이, 순떡 언니한테 주셨죠? 춘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용기를 내서 드린 건지 아세요?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었는데. 춘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대, 미안해요. 하지만 순떡 할머니가 너무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기운을 내셨으면 해서. 그럼 제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춘식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 나이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정말로 좋아했다고요. 춘식은 복례의 고백에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춘식 씨에게는 저도 그냥 수많은 할머니 중 하나였겠죠? 모든 할머니들에게 똑같이 다정하게 대하시잖아요. 복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춘식이 복례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대. 그대는 특별해요. 저도 그대가 좋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복례가 소리쳤어요. 정말 좋아한다면 제 선물을 다른 사람한테 주겠어요? 춘식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복례는 자신의 가디건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어요. 춘식이 보지 못한 사이에 복례가 몰래 준비한 소형 녹음기였어요. 그대도 그랬잖아요. 나로 인해 살고 싶다고. 나도 마찬가지였소. 춘식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복례 씨,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그만해요. 이미 다 들었어요. 복례가 녹음기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춘식 씨의 진짜 목소리를요. 녹음기에서는 며칠 전 춘식이 다른 할머니와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복내 할머니가 귀걸이를 줬는데 순떡 할머니가 너무 우울해해서 그냥 줘버렸어요. 어차피 연로한 할머니들이 뭘 알겠어요? 춘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대,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오해라고요? 복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진짜 뜻은 뭐예요? 우리가 바보라서 속이기 쉽다는 뜻 아니에요? 복내는 녹음기를 끄고 춘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춘식 씨,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건 너무 잔인해요. 춘식은 무릎을 꿇고 복내 앞에 앉았어요. 복내 씨, 제발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정말로 그만해요. 복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춘식 씨가 누구든 뭐라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더 이상 가지고 놀지 마세요. 복내는 돌아서서 실버타운 안으로 들어갔어요. 춘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복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복내는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썼어요. 모든 게 끝났다. 내가 너무 순진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알았다. 복내는 더 이상 춘식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진짜 진실은 훨씬 복잡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질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어요. 복내와 춘식의 갈등이 벌어진 다음 날, 실버타운 원장 이정숙이 복내를 상담실로 불렀어요. 복내는 혹시 어제 일 때문인가 싶어 긴장했지만 원장의 표정이 심각해서 더욱 불안했어요. 복내 할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원장이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복내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원장을 바라봤죠. 혹시 정춘식 어르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원장의 첫마디에 복내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은 한숨을 쉬며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정춘식 어르신은 일반적인 입소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의 전문 자원활동가입니다. 복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원활동가라고요? 네. 정확히는 감정회복 프로그램의 전문 상담사예요.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에 빠진 어르신들에게 다시 살아갈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특별한 프로젝트죠. 원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복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춘식 씨가 저희한테 했던 모든 일들이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어요. 외로움에 지친 어르신들이 다시 감정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 거죠. 춘식 씨는 이 분야에서 15년간 활동해온 베테랑이에요. 원장은 다른 서류를 꺼내며 계속 설명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전국 30여 개 실버타운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대부분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죠. 어르신들의 우울 지수가 현저히 낮아지고 생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거든요. 복내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저희가 느꼈던 감정들은 모두 가짜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원장이 급히 말했어요. 어르신들이 느끼신 감정은 진짜예요. 다만 춘식 어르신이 의도적으로 그런 감정을 이끌어낸 거죠.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춘식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원장님,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식이 복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복내 씨, 어제 녹음하신 내용. 사실 그건 제가 센터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복내는 춘식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역시 모든 게 거짓말이었군요. 아니에요. 춘식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업무였어요. 하지만 복내 씨를 만나면서
제 마음도 변했어요. 정말로 복래 씨를 좋아하게 됐다고요. 원장이 끼어들었어요. 춘식 어르신이 저에게 프로그램 중단을 요청한 게 2주일 전이에요. 복래 할머니 때문에 객관성을 잃었다고 하시면서 정말이에요, 복래 씨. 춘식이 복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지만 복래 씨는 정말 달랐어요. 복래 씨의 순수한 마음, 깊은 슬픔, 그리고 다시 사랑하려는 용기. 모든 게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복래는 여전히 춘식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럼 다른 할머니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순떡 언니한테 제 귀걸이를 준 것도 프로그램의 일부였나요? 춘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원장이 대신 설명했어요. 그건 춘식 어르신의 실수였어요. 여러분을 동시에 상담하다 보니 혼선이 생긴 거죠. 실수라고요? 복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 마음을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춘식이 복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복래는 손을 뿌리쳤어요. 복래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로 복래 씨를. 그만해요. 복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춘식 씨가 전문가든 자원봉사자든 상관없어요. 저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아요. 복래는 상담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비록 그 사랑이 가짜였을지라도. 문이 닫힌 후 춘식은 주저앉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어요. 자신도 모르게 진짜 사랑에 빠져버린 자신이 한심했고 복래에게 상처를 준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춘식의 정체가 밝혀진 후 이틀 만에 실버타운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복래가 몇몇 할머니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자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거든요. 특히 춘식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던 할머니들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뭐라고?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봤다고? 박영자 할머니가 식당에서 소리쳤어요.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김순덕 할머니는 춘식에게서 받은 귀걸이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이런 더러운 것,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친 거잖아요. 최순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정말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실버타운 로비는 분노한 할머니들로 가득 찼어요. 평소 조용하던 할머니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항의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바보로 보였나요? 감정도 없는 늙은이들이라고 생각했나요? 간호사들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할머니들의 분노는 춘식뿐만 아니라 실버타운 운영진에게도 향했거든요. 원장도 공범이에요. 영자가 소리쳤어요. 우리 몰래 이런 실험을 하다니. 원장 이정숙은 급히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회의실 앞에 몰려와 항의를 계속했죠. 우리도 사람이에요. 감정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 와중에 가장 조용한 사람은 복래였어요. 복래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할머니들처럼 큰 소리로 화를 내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의 침묵이 더욱 무거웠어요. 사흘째 되는 날, 기자 한 명이 실버타운을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한 거였죠. 서울의 한 실버타운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감정 실험을 했다는 기사 제목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기사가 나간 후 실버타운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가족들이 찾아와 항의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노인 인권 침해다. 어르신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다. 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춘식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견뎠어요. 할머니들이 자신을 보며 저런 나쁜 놈,
우리를 속인 사기꾼 이라고 욕해도 고개를 숙이고 참았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복례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춘식 어르신, 이제 그만 가시는 게 좋겠어요. 원장이 춘식을 불러 말했어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어르신들의 분노도 가라앉지 않고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그날 오후 춘식은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3층 314호 방에서 한 달 반 동안 생활했던 흔적들을 정리하면서 춘식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간호사 김미영이 안타까워하며 물었어요. 네, 어쩔 수 없죠. 할머니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춘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할머니들이 춘식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온 거였어요. 하지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잘 가요. 다신 오지 마세요. 우리 마음 아픈 거 책임져요. 할머니들의 매서운 말들이 쏟아졌어요. 춘식은 그 모든 말들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유독 복례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춘식은 마지막으로 복례를 보고 싶었지만 복례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복례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춘식이 조심스럽게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잘 지내세요. 예전처럼 조용히. 간호사의 대답에 춘식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춘식은 실버타운을 떠나면서 돌아봤어요. 한 달 반 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시간들이 이곳에 있었어요. 특히 복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춘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실버타운을 떠났고 뒤에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로 가득한 할머니들이 남겨졌어요. 춘식이 실버타운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실버타운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 했지만 할머니들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특히 복례는 더욱 조용해졌고 다른 할머니들과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간호사 김미영이 복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복례 할머니, 춘식 어르신이 보내신 편지예요.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바로 뜯어보지는 않았죠. 하루 종일 편지를 들고 다니며 고민했어요. 열어볼지, 그냥 버릴지. 그날 밤 복례는 결국 편지를 열었어요. 춘식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편지지 가득 적혀 있었어요. 복례 씨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복례 씨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복례 씨, 처음 실버타운에 갔을 때 저는 정말 그냥 일을 하러 간 거였어요. 15년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지만 항상 전문가로서의 거리를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복례 씨는 달랐어요. 복례 씨가 처음 저를 경계하던 눈빛, 그리고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시던 모습, 진주 목걸이를 하고 수줍게 웃으시던 그 순간,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전문가가 아닌 그냥 한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복례 씨께서 귀걸이를 주셨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그 작은 선물 속에 담긴 복례 씨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걸 다른 분께 드린 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어요. 그때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복례 씨에게는 진심이었지만 다른 할머니들에게는 여전히 업무였거든요. 김순덕 할머니가 너무 우울해하시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복례 씨의 소중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가 정말 한심합니다. 복례 씨,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였어요.
하지만 복래 씨를 알아갈수록 복래 씨의 깊은 슬픔과 따뜻한 마음을 느낄수록 저는 변했어요. 남편분을 그리워하시면서도 다시 사랑하려는 복래 씨의 용기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센터에 프로그램 중단을 요청했어요. 복래 씨 때문에 객관성을 잃었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이미 복래 씨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후였으니까요. 복래 씨, 제가 전문 상담사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복래 씨를 좋아하게 된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이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 사랑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복래 씨께서 그래도 한 가지는 고맙다고 하신 말이 계속 생각나요. 복래 씨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드린 것. 그것만큼은 제가 복래 씨께 드릴 수 있었던 진짜 선물이었나 봐요. 복래 씨, 저는 이제 서울을 떠날 예정이에요. 부산에 있는 작은 실버타운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하지만 어디에 있든 복래 씨를 잊지 못할 거예요. 복래 씨의 미소가 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복래 씨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복래 씨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니까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정춘식 드림. 복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분노도 원망도 아닌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어요. 춘식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모든 게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복래는 자신의 서랍에서 춘식의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함께 정원에서 찍었던 사진이었죠. 복래는 그 사진에 조용히 입맞춤했어요. 춘식 씨, 당신도 아팠겠지요. 복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복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춘식과의 만남이 가짜였을지라도 자신이 느꼈던 설렘과 사랑은 진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험이 자신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것을.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복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 나이에도 사랑은 때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구나.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고 실버타운은 다시 평온한 저녁을 맞았어요. 복래의 마음속에도 작은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랑은 젊은 날의 기억으로 남고 어떤 사랑은 노년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요. 설렘도 배신도 눈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감정이 복래의 삶을 다시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에도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복래 할머니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